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저기 172쪽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들 172쪽을 펴고, 문법적인 이야기죠. 원래 요 이전에 우리가 1학기 때, 여기 이제 그 바로 이전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시험도 봤는데, 우리 그때 여기 뒷부분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지금 같이 하고 또 열심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래요.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뭘까, 얘들아? 한글 맞춤법. 여기 법이라고 써있죠. 법. 그치?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법이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형법, 뭐 헌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법은 정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죠? 지키자고 정해놓은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도요, 한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맞춤법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걸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었죠, 그치? 그래서 그 한글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이제 실제로 막 썼단 말이야. 근데 막 쓰면서, 그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933년도쯤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1988년에 그치? 문교부가 이렇게 법을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다음에 고시한 거예요. 이건 뭐 사설이고, 자, 그럼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여기 나오네요. 자, 밑줄 좀 쳐야겠네. 그럼 여기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정한 규정.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좀 얇게 써볼까? 한글 맞춤법의 그렇지. 규정이지. 개념이죠, 개념. 한글 맞춤법이 뭐냐?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얘들아, 우리말과 한글은 여기서는 지금 약간 다른 개념이죠. 얘들아,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그치?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언어를 이제 글자로 표시할 때 쓰는 것이 한글인 거잖아. 그죠? 자, 어찌됐건,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만약 한글 맞춤법과 같은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그죠?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도 밑줄 쳐보자. 언어 생활에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뭐니? 이게 뭐예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그렇지, 뭐가 돼요? 필요한 이유가 되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조금 더 얇아야 돼. 조금 더. 자, 그럼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1장은 총칙이래, 총칙. 총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총규칙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이 한글 맞춤법 전체를 포괄하는 아우르는 규칙, 1번 규칙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의 핵심 원리를 밝히고 있더라. 핵심 원리를 밝히고 있대요. 그럼 그게 뭔지 보자. 제1장에 1항이 있는 거야. 제1장 총칙에 1항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적어보자. 밑줄 그어봅시다.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단 1기준, 그러니까, 글자를 적을 때 기준이, 우리가 그 발음하는 걸 그대로 적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하겠대요. 그치? 근데, 그럴 때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대. 그게 뭐냐면, 그래도 어법에는 맞게 적자. 어법 틀리게 적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구름. 뭐가 체크가 돼 있나 보다, 얘들아. 왜 혼자 네모를. 미안합니다. 이거 체크가 돼 있었어. 체크가 되면 내가 대충 네모를 그어도 네모로 만들어주더라고. 자, 신기하죠? 자, 어찌됐건. 자, 구름을 보았다라고 해보자. 구름을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거, 구름, 그치? 이거는 우리가 구름이라고 발음하니까 그냥 구름이라고 적은 거야. 근데 뒤에 이 조사는, 그치? 요거 요리 실제 발음은요, 구름물이잖아, 구름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 우리 소리 나는 대로 적자. 근데 어법까지 무시하면서 그냥 소리대로 다 적으면 헷갈리니까 그래도 이런 조사 붙일 때 이런 것도 조사 붙일 때 이런 거는 어법에 맞도록 하자라고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다 지금 핵심 원리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표음주의가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음주의가 반영됐다. 다 적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요, 표의주의가 반영됐다 이런 얘기야. 둘 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야. 반영. 자, 표음주의는 뭐냐면 얘들아, 무슨 주의가 붙으면 이것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 이러면 민주, 그렇지? 그러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또는 뭐 국민이 주인인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표시하는데 뭐 소리를 표시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얘기가 소리를 표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음주의가 반영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의미를 뜻을 중요시한다 라고 해서 어법에 맞도록 하면 표의주의를 반영한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밑에 있네요. 한글을 소리내로만 적는다면 쉽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그냥 명사, 동사만 있으면 쉽지. 근데 보세요.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잖아. 예를 들어 앞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똑같아. 그렇죠? 똑같은 단어야. 하나의 단어.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비읍으로 오면 이거 우리 배웠잖아. 이미 다. 평파열음하잖아. 평파열음하.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조사가 오니까 뭐예요? 연음된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뒤에 니은이 있다고 요 미음 무슨 화? 비음화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음운이 이렇게 변동이 나타나는데 소리가 다 다른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 앞이라고 하는 소리가 조건에 따라. 이런 경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표의주의를 반영해서 이 명사의 원래 기본 거를 적어주는 거지. 자,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자, 한글은 밑에 볼게요. 한글은 우리말의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이다. 뭐래요? 소리 글자래요. 근데 뭐라고?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표음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음문자. 표음문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좀 이 개념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한자 있죠? 중국의 한자. 중국의 한자는 표문자가 아니야. 중국의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뭐 아무나 뭐 해볼까요? 왕 해볼까? 왕. 자, 이 왕이라고 하나 한자는요. 이렇게 쓰고 중국 사람들은 뭐 왕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글자는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가 아니라 뭐 임금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주는 글자잖아.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뜻은 이렇게 적자라 그래서 이 임금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글자인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소리값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쉬운 걸로 해볼까? 고자로 해보자. 고자.
높을 꽃자. 높을 꽃자가 있죠? 높을 꽃자가 있으면 얘는 이걸 쓰는 순간 얘는 그냥 높다라는 의미만 되지. 높을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라. 예를 들어 꽃자가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꽃자. 뭐 있을까? 뭐 높을 꽃자 말고 고통 꽃자? 고통 꽃자? 고통 꽃자 이렇게 풀조자 쓰고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고잖아. 얘도 고고 얘도 고잖아. 근데 얘는 뭐야? 쓸 꽃자잖아. 그러니까 한자는요 의미를 담기 위한 글자라 그래서 이런 건 표의 문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서 노플이라고 하는 순간 이 노플의 소리를 그냥 글자로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소리 글자 표음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일단 예시를 들어봤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여기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여기 좀 적어볼까요? 뭐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 그다음에 여기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이 무슨 정리해보자. 뭐가 소리대로 적는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소리대로 적는다. 는 것의 의미는 뭐다?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여러분 형태소 개념 기억나죠? 의미를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 해버리면 되는데 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썼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건 왜 있는 것인가? 그 다음 봅시다. 실제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치? 자, 그럼 이게 하나의 이유 아니겠니? 자, 우리말을 표기한 밑줄 그어보세요. 가정하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해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야, 바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죠. 그렇죠?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원칙이 필요한 이유, 있는 이유. 뭐래요? 소리대로만 적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한대요. 이거죠? 앞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앞 이렇게만 쓰지 않고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쓰잖아. 예를 들어 앞이, 뭐 앞길, 앞집, 앞날, 앞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아에다가 뒤에 피읍을 넘기는 요 발음으로 한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아 밑에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발음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문의 변동을 배워야 이제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되죠. 배웠죠 우리 다, 그렇지? 그래서 앞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미음과 니은이 온다. 이럴 때는 아 밑에 미음으로 발음이 되더라. 다 발음 결과값이 다르더라. 이런 경우 어떡하지? 그렇잖아. 그래서 보세요. 위에서 보듯 앞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발음된다. 그래서 만일 앞에 앞길 앞남처럼 실제 발음대로 그대로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은 그치? 서로 다르게 적힌 형태의 앞이라는 본래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는 사람은 편해요. 그냥 소리대로 쭉쭉 적으면 되니까. 근데 읽는 사람들은 앞에 이게 원래 뭐가 결합된 거지? 앞에 애가 앞. 그렇지. 앞길은 이거 뭐지? 원래 앞에다가 길이 결합된 형태구나. 그러면 이 앞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글자를 보고. 그치? 그럼 요거 정리해 볼까요? 문제점이잖아. 이것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뭐대로 적으면? 그렇지. 발음대로 적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지, 문제점. 뭐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버퍼링이 생기는 거잖아, 버퍼링이. 자, 실제 발음대로 적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려면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그 표기는 앞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볼까요? 환경에 따라 소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 표기는 앞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뭘 밝혀 적는 거야, 이게?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거다. 적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해서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제1장 총칙의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대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각 단어마다 다 띄면 되잖아. 그냥 단어를 다 띄었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허용 때문에 그러죠. 이럴 때에는 붙여 써도 돼. 이런 허용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그럼 왜 띄었으냐? 왜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놨냐? 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안 띄었으면 안 되나? 다 붙였으면 안 되나? 자, 보세요. 여기 보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 선생님 일부러 지금 띄어쓰기 없이 읽었어.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되지? 자, 보세요. 밑에 볼게요. 위에 얘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의도와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이게 뭔데요? 행복한 시어머니 합창단이야? 아니면 행복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머니 합창단이야? 이런 거지. 그래서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와 단어는 띄어써서 의미를 좀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말의 띄어쓰기 원칙은 1장 제2항에 제시가 돼 있다. 그치? 그래요. 자, 이게 지금 공공연한 이 지금 영상 강의가 아니라면 선생님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그래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깊숙이 살펴보자. 자, 한글 맞춤법 여기 봅시다. 한글 맞춤법에서 조금 더 확대할게, 선생님이. 자,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정한 것은 단어가 뜻을 가지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네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다. 뭐가요? 단어가. 그럼 일단 요 내용은 띄어쓰기의 기준을 뭘로 뒀다? 단어로 뒀다. 그 이유죠.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정한 이유지. 물론 얘들아 미리 얘기하면 단어는 다 띄어 쓰는데 그 중에 단어 중에 얘는 붙여 써야 돼요. 단어 중에 얘는 붙여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뭐 명사나 그치? 대명사, 수사나 이런 거 단어지. 수사. 또는 뭐 동사, 형용사. 이거 조금 이따 공란 좀 여백 많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사, 형용사. 또 뭐 있어? 뭐 저기 대명사, 수사, 동사, 뭐 관형사, 부사 막 이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띄어 쓴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단어 중에 우리 여기 나오네 밑에. 무슨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자, 여기 표시해 봅시다. 다만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다. 제가 잠깐 지울게요.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단어가. 얘는 앞말에 붙여서 조사도 단어인데 단어의 하나의 종류인데 조사는 뭐한다? 앞말과 붙여 쓴다. 여기는 조사가
모임에도 단어임에도 뭐 하는 거? 앞말에 붙여 쓰는 이유. 뭐 이유가 뭔데요? 조사는 단어지만 다른 단어와 다르게 홀로 쓸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더라. 얘는 붙여 쓰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뭐 이럴 때 이런 게 조사죠. 가를 이게 조사지. 얘는 단어마다 띄어 쓴다고 하면 얘도 띄어야지. 엄밀히 말하면 엄마 가 얘도 띄어야지. 나 얘도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조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와 좀 성격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한다? 붙여 쓴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한글 맞춤법 밑에 봅시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이다. 뭐다? 약속이다. 그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처음에는 쉽고 편하다고 느낄 거야. 아, 그럼 혼자 살고 혼자 쓰고 혼자 읽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어떤 언어의 표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정이지, 가정.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문자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올바른 표기를 하는 언어 습관을 지녀야 된대요. 야, 여기는 좀 이 글의 좀 약 결론 같은 거죠. 밑줄을 그어보자.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여기.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뭐가 필요한 이유? 한글, 그렇지. 맞춤법이, 그렇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글 맞춤법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개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다? 소리대로 적되 뭐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단어마다 뭐 한다? 띄어 쓴다. 그렇지? 단어마다 띄어 쓴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잠깐 간단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요인데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1장 총칙이 있고요. 한글 맞춤법 원칙,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의 원칙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2장 자모, 한글 맞춤법의 자모의 순서와 이름.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일단 개요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야.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해가지고 된 소리, 뭐 구개음악, 디귿 소리 받침, 모음, 두음 법칙 몇 개는 했어요. 소리에 관한 것 중에. 자, 형태에 관한 것. 그래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뭐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5장이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지. 그럼 띄어쓰기를 뭐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내리는데 그럼 뭐 그 단어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띄어쓰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6장이 그 밖의 것. 그리고 프로그램은 문장 부호가 나와 있는 게 바로 한글 맞춤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 듣기 전에 한글 맞춤법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단 저기 맞춤법에 지금 여기 학습 활동 같은 걸 정리하고 일단 여기 간단히 이제 감을 좀 찾고 이런 걸 통해서 감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이 따로 유인물로 정리된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좀 탄탄하게 무법적인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학습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유인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